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레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미국 부동산 거래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과는 약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어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집을 사시기를 원하는 분은 제일 먼저 자기의 지금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은행이나 아니면 융자 전문가와 미팅을 신청하셔서 실제로 자기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융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가 다운 페이먼트 하기를 계획했던 그 돈과 융자 최대 금액을 합쳐서 최대 어떤 이자율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시면 그 순간부터 본인이 선정한 그 부동산 전문인과 같이 어떤 지역, 어떤 집을 원하시는지 같이 서치도 하고 또 집을 보러 가시고 또 오픈하우스도 가시고 해서 정말 본인이 여태까지 꿈꿨던 그런 드림홈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원하는 집을 찾으시면 이제 오퍼를 보내야 되겠죠. 그 오퍼를 쓸 때는 그 전문인과 같이 상담을 하셔서 가격을 얼마를 쓸지 그리고 다른 조건은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오퍼장을 만들고 그 오퍼장을 셀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오퍼를 받은 셀러는 정말 이 가격도 너무 좋고 조건도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사인을 하면 거래는 성사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가격이 맞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왔다 갔다 협상 끝에 어, 양쪽이 다 합의해서 사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계약서가 완성이 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 법적 효력을 가진 그 계약서는 이제 에스크로 컴퍼니로 넘어가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거래 절차를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거래는 캘리포니아 스탠다드는 45일이지만 많은 경우에 30일 만에 거래 절차를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사인을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지만 사실 이 계약서는 일단 일정의 조건이 맞으면 계속 간다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1일 동안 자기가 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그것이 충족됐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전에는 취소가 가능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이어 쪽에서는 일단 에스크로가 오픈되면은 그 집값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3%가 들어가고 에스크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이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집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집이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서 오퍼를 썼지만 그 집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거를 참 조사를 하고 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인스펙터를 고용을 해서 그 집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스펙터는 그 집에 가서 그 집 조사를 하고 자기의 소견서를 그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에는 뭐 지붕이 좀 이상하니까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배관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이 집은 너무나 완벽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바이어는 보시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 이런 걸 좀 더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시면은 뭐 지붕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배관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본인의 비용으로 하실 수가 있고 또 셀러는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셀러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셀러는 많은 보고서를 바이어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보고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동네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 같은 게 있어서 그 집이 화재 위험 지구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홍수 지구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것 일반적인 상황을 다 밝히는 그 보고서를 보내야 하고요. 만약에 그 동네에 HOA가 있다면 HOA 다큐멘트를 또 다 보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집의 권리관계 예를 들면 그 집의 어떤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그 서류도 다 같이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셀러는 그 집에 알고 있는 그 집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집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뭐 물이 새거나 아니면 자기가 리모델링을 했으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고쳤고 또 그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거며 아니면 허가를 안 받은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디스클로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21일이 되는 시점까지 셀러는 바이어는
융자회사를 컨택을 하셔서 그 융자가 어느 정도 사전 승인이 났다는 그 확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20일이 되는 순간에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충족했으니 내가 이 조건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에 사인을 하는데 그것을 컨팅전시 리무벌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모든 조건이 좋고 그러면 이제 컨팅전시 리무벌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이어가 볼 때 이 집의 하자가 너무 커서 나는 이 집을 정말 사고 싶지가 않아라고 할 때는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취소를 하실 때 그 3%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이제 이 집 끝까지 가서 이 집을 클로징하고 사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 컨틴전시 리무벌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인을 한 이후에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이 집을 안 사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3% 계약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최종 결정을 그 시점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리무브를 하시고 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그동안 약정한 모든 서류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융자 회사에서는 그 융자 서류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어는 그 융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자기가 제일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 하기로 했던 그 금액을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송금을 하고 또 융자 회사는 약정한 금액을 또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모두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오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이제 그 세주인 그 바이어에게 등기가 이전되도록 카운티 등기소에 그 등기 이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고 그것이 이전됐다는 컨퍼메이션을 받는 순간 바이어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크로는 클로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에스크로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 한국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안전장치가 많고 에스크로와 리얼터가 같이 일을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좀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